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거기 보면, 문학입니다. 문학 8페이지. 문학 8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거 뛰어넘었거든요. 이거 뛰어넘어서. 자, 먼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거기 좀 가나다 있습니다. 가나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쵸? 자, 요거 먼저 풀고, 아이들이 올 때까지 살짝 기다리면서. 자, 시작. 자, 풀어봐. 특히 3번 문제, 1번 문제, 3번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히 해야지. 지금 이거 문학 8페이지. 이거 지금 먼저 푸는 거예요? 자, 5분. 어떻게 푸는지 좀 볼게요, 쌤이. 봐봐, 잠깐만. 읽었구나. 이거 읽었으면 얘 바로 하나둘 지워놔봐야지. 여기도 해당되는 거 지워놔봐야지. 그치?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봐야 된다. 알겠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제끼는 게 제일 좋아.
오, 잘했다. 이런 거 너무 잘했어. 많이 들었다. 그치? 봐봐. 여기 지금 보면 가다의 공통점이잖아. 다 읽고 풀면 조금 힘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를 읽었어. 예를 들어서 가나 다 중에서 가를 만약에 읽었으면 그때 해당되지 않는 걸 날리는 거야. 나 읽고 날리고. 알겠지? 응. 어? 자, 너 놓쳤어. 끊어봐. 겉들이 끊어. 타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타협은 수능, 타협, 안주 같은 말이야. 타협이라는 건 늘 부정. 알겠지? 그럼 답이 보이지? 전부 다 긍정이잖아. 태도가. 그치. 그럼 좀 더 다시 잘 봐야지. 봐봐. 잠깐만. 세모 쳐줬고. 세모 쳐줬고. 세모 해놨잖아, 이놈아. 다 해놨네. 있잖아. 이런 걸 다 풀어놓고 답을 잘못해서 틀리는 거잖아. 여기 멀리 있어서 안 보이네. 멀리 있어서 안 보여. 아니지.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런 역설 나오면 무조건 선지 넘어가라 그랬지. 그치? 무조건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늘 끊어야지. 활용하여 끊어. 그렇지. 얘가 문제가 아니야. 역설은 없어. 역설이 나올 때는 늘 보기에서 언급해준다. 자, 2분. 그렇지. 자, 30초.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칠판. 자, 칠판 보시면, 자, 이제 쭉 해석 강의 할 거예요. 자, 가는 현대시고, 나도 현대시고, 다도 수필이야. 그렇지? 요거 한 강의 한 3, 40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운문이고요. 자, 얘는 운문이고, 자, 얘는 산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운문과 산문의 결합입니다. 선생님 작년에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늘 모르는 거예요, 수능은. 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운문과 산문의 결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물론 산문이 아니어도 산문만 따로 나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운문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문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했어. 운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녹화되지. 자, 운문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예요.
바람직한 삶의 자세.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선 3문 중에서 수필이죠. 자, 수필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건, 자, 지향하는 가치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 이 둘을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선생님이 만든 말입니다. 가치 지향성으로 읽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가치 지향성으로 읽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가치 지향성으로 읽어줄 때 운문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면, 자, 수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요걸 좀 설명해 줄까? 이 가치 지향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권고하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즉 권고하고 당부하고 그 다음에 경계, 즉 부정적인 것은 경계하고요, 긍정적인 것은 권고, 다시 권유하고 알리고 그 다음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걸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한다? 교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훈성으로 끌고 와줘야지. 됐죠? 다시 운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요 선지 자체만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9번 나왔어.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이런 식으로 말만 살짝 바꿔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필은 지향하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묶으면 가치 지향성, 대부분 다 긍정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권고, 당부하고요, 경계, 부정적인 것은 경계하는 얘기거든요. 이걸 묶어서 우리는 교훈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훈성이 뭐니? 그러면 평가원에서는 권고, 당부하고 경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이럴 때 수필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도 이따 설명할 거야. 자, 수필 같은 경우는 수필이 나오면 여러분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자, 첫 번째는 자, 기본적으로 경험, 성찰, 깨달음입니다. 경험, 성찰, 깨달음. 이 깨달음에서 주제가 나와. 자, 그러면 깨달음에서 주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주제가 나오는 데는 앞에 경험, 성찰은 어떻게 읽어야 돼? 가볍게 읽으셔야 돼. 알겠니? 즉 전반부는 그냥 빠르게 툭툭툭 읽어가세요. 하지만 여기 깨달음, 즉 성찰에서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요 상황, 즉 다시 말하면 어디야? 후반부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주제가 나오니까. 알겠지? 그래서 읽는 속도도 다릅니다. 읽는 속도도 달라요. 자, 수필 같은 경우는 전반부에서는 경험 가볍게 읽어가시고 마지막에 중후반부터는 천천히 읽어가셔야 돼. 자, 그래서 수필이 나오잖아. 그럼 첫 번째는 무조건 얘야. 얘로 생각하시면 돼. 물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 서정. 뭐 달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감성적인 어떤 좀 로맨틱한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제 시대 사회 비판이에요. 시대 사회 비판. 시대나 사회 비판. 됐죠? 특히 시대 사회 비판하는 거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요. 가장 많은 게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게 제일 많아요, 사실. 사회현실 비판할 때 물질주의 비판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잡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됐지? 자, 그러면 가시를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가시. 먼저 우리가 현대시로 들어갈 때, 이거 다 적었니? 현대시로 들어갈 때 머릿속에 뭐가 머릿속에 우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자, 시를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황,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상황, 인식, 정성. 요 흐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러면 태도는 뭐에 대한 태도? 이 상황에 대한 태도죠. how에 맞추는 거죠. 그렇죠? 이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서와 요 태도를 우리 뭐라고 한다? 반응이라고 한다. 상황은 긍정이 많아요? 부정이 많아요? 부정이 훨씬 더 많다 그랬죠, 쌤이. 그래서 얘를 부정으로 잡아주면 당연히 마이너스 인식, 마이너스 정서. 이때 태도는 긍정이냐, 부정이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긍부로 나누기 위한 자, 그 기준이 뭐라고요? 노력이라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노력이 있으면 선생님은 극복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렇지?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가장 기본 틀. 자, 여기까지 적으세요. 여기까지 적고 다 적었어? 자, 그럼 가시 들어갈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것저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 우리가 신석정이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알겠지? 즉 출제되는, 자주 출제되는 이런 작가는 좀 알아두면 좋다. 작가. 자, 일제강점기. 자, 여기다 좀 적고 지우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세 가지. 자, 계속 반복할 거야. 자, 첫 번째 뭐지? 부조리한 시대 현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자,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 우리 두 글자로? 이별. 자, 세 번째 비로소 성찰 깨달음입니다. 자, 여기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먼저 현대시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이 녀석이야. 그러면, 가시는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시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야. 가시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 나시 볼게요. 이거 대상의 부재 및 결핍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이 녀석을 대상의 부재 및 결핍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얘가 힘들어하고 외롭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얘기가 쭉 나와줘야 돼. 그런 얘기 없지, 그지? 단순히 뭐에 대한 얘기야? 그냥 사랑에 대한 얘기일 뿐이야. 따라서 우리가 나시 같은 경우는 성찰 깨달음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그렇지? 요렇게 우리가 나눠주고요. 일제강점기, 자시, 쌤이 정리할 거야. 지워도 되죠? 어차피 이거 찍어와서 유튜브 올릴 거거든? 오늘 별서가 친구 있어가지고. 그래, 나중에 못하면. 아니면 사진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가자. 자, 일제강점기 시는 선생님이 둘로 나눠, 무조건. 일제강점기 시.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를 두 종류로 나눠. 자, 바로 화자의, 자, 입장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자, 바로 이 화자가, 이거 부조리 현실이야. 자, 화자가 바로 누구? 자, 바로 이제 소시민의 화자냐? 아니면 지식인의 화자로 세 번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지. 어떤 게 소시민이고 어떤 게 지식인.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용으로 하시는 거야. 자, 그거 설명해 줄게, 내용으로. 자, 그럼 첫 번째, 소시민 화자부터 볼게요. 자, 소시민 화자는 어떤 내용이 나와주면 되냐면, 소시민 화자는 되게 단순해요. 자, 요 소시민은 기본적으로 농민입니다. 자, 농민이거나 아니면 우리 민족 정도로, 이 농민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가 제일 많냐면, 갑니다. 무조건 얘들은 가난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뭐예요? 유랑해요. 그럼 유랑한다는 건 뭐죠? 가족 해체입니다. 요런 내용이 나오잖아? 요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일제강점기 소시민 화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런 내용이 나오면. 따라서, 가난하니까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와 관련된 시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야. 즉, 문학은 뭐라고? 시대의 반영이라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태도로 갈까요? 자, 태도는, 자, 플러스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가 있을 거잖아. 그렇지? 자, 기준이 뭐야? 노력이잖아. 그럼 노력하냐 안 하냐에서 플러스는 극복의지라 그랬죠? 없습니다.
알겠지? 일제강점기의 소시민 화자 같은 경우는 극복의지 전혀 안 나와. 알겠죠? 무조건 안 나오니까, 자, 그거 기억하셔야 돼.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때, 여기 소시민 화자에서, 자, 어떤 화자나 작가는 얘에 대해서 뭐 한다? 무조건 연민. 연민이 중요한 거야. 연민. 알겠지? 연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식인 화자. 자, 지식인 화자는, 자, 흐름이 좀 단순해요. 자, 우선 세 가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자, 차갑다. 자, 총 세 가지예요. 자, 차갑다니까 당연히, 자, 겨울을 중심으로 가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그렇지, 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됐죠?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 따뜻하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헤이. 아이고. 봄. 자,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둡다가 나올 수 있죠? 이 어둡다니까 당연히 밤이겠죠? 자, 그럼 당연히, 자, 어떤 거 중심으로 나와요? 여기는 밝다로 나옵니다, 밝다. 그러니까 바로 아침, 뭐, 태양.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적어. 우리 문학 8페이지. 여기까지 다 적었어? 그 다음 세 번째. 거세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비바람이나 채찍,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드시 여기서는 생명력으로 갑니다. 대표적인 게 꽃이에요. 됐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관련지어서 태도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자,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노력이겠죠? 있고 없습니다. 이럴 때, 있을 때 우리는 이거 뭐라고요? 극복 의지라고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그러면 소시민 같은 경우에는, 소시민 화자 같은 경우는 극복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절망체념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자, 지식인 화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건 이제 민족의 순환이에요. 주제가. 민족의 순환. 고달픈 민족의 삶. 자, 지식인 같은 경우는 뭐죠? 지식인은 대부분, 자, 요걸로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지식인 화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극복 의지, 희망, 생명력, 지향. 그래서 바로 광복이나 독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면 퍼펙트. 글씨 이상한 거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극복 의지, 희망, 생명력, 지향, 광복, 독립. 저쪽이 제일 많다. 일제강점기에, 자, 대표적인, 자, 두 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럼 봐봐. 그럼 요시 읽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요시 읽어봤을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가난, 유랑, 가족 해체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서사적인 내용이 있니, 없니? 없지, 안 보이지? 그치? 그렇다면 철저하게 뭘로 가는 거야? 지식인 화자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의 앞부분에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얘기가 나와주고,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반대인 따뜻하다, 밝다, 생명력으로 마무리된다고. 그래서 노력하는 극복의지로 마무리되니까 주제는 광복의지, 독립의지로 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그럼 볼게, 봐봐. 자, 신석정의 꽃덤불인데요. 우선 제목에서 꽃, 여기서 끝난 거야, 사실은. 그쵸? 꽃이 부정인 경우는,
선생님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전부 다 우리가 긍정으로 가는데 가자.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 질문 던질게요. 태양 긍정 부정. 태양 긍정이에요. 왜? 거룩하대잖아. 이렇게 느낌만 잡아. 항상 태양을 등진 곳. 자, 질문 던질게요. 태양을 등진 곳은 밝은 곳이니 어두운 곳이니? 어둡지. 거기다 마이너스 표시하시고. 어둡다라고 적어봐. 어둡다. 그러니까 상황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 상황이에요. 그치? 어둡다. 자, 그 질문 던질게. 그 다음 이제 질문 던질 거야. 달빛이 흡사 비오도 쏟아지는 밤세모. 그렇지. 어둡다 이미지 계속 나오죠? 시의 앞부분에는 무조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 상황은 90% 이상이 다 부정이야.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됐지? 그럼 이제 질문. 상황이 나왔어. 그럼 뭐 해줘야 돼? 어차피 상황이 나한테 부정적 상황이라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건 당연할 거고.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니? 찾아봐. 심리나 태도적 반응을 찾아. 먼저 우리 동그라미 치고. 뭐 했어? 헤맸어. 보입니까? 어두우니까 헤맨 거야. 이해가니? 이렇게 읽어야 돼? 헤매이다. 자, 물결 잡아. 자,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또 어떤 반응을 보이니? 찾아. 그 연에서. 어두워. 그래서 헤맸어. 그리고 어떤 반응? 그렇지. 가슴을 쥐어뜯었어. 그렇지. 물결 잡아. 됐죠? 자, 그리고 뭐 이런 벗들도 있다. 쭉 나오고. 그러는 동안에 36해가 지나갔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제 36년이 지나간 거야. 그럼 거기다 뭐라고 쓸래? 이게 해방이죠. 그래서 해방 광복이야. 해방 광복. 자,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선생님이 첫 시간에 부정적 상황이 제일 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 나오고 밑에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기억나?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위치. 첫 번째는 이렇게 앞부분만 나오는 경우에는 태도가 긍정도 나오고 부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기억나죠? 요 강의했던 거. 자, 그런데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 요렇게 나오고요. 요렇게 나오고 여기에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시의 후반부에. 그렇지? 이런 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실의 재인식이라는 표현을 했을 거야. 필기한 거 보시면.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는 뭐가 담겨 있냐면 바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태도는 무조건 뭐만 나온다? 긍정만 나온다. 됐지? 요거 아마 첫 시간에 선생님이 막 열변을 토했을 거야. 자, 그럼 거기 보세요.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이제 다 나왔어. 겨울 세모, 밤 세모, 저기 차다 세모. 차갑다, 어둡다 다 나왔지. 그치? 그 오른쪽에 적어야지. 뭐라고 적을래? 현실의 재인식 한번 적어봐. 현실의 재인식. 자, 그래서 뭐 하겠대? 자, 마지막 태도 잡아야 돼. 태도는 뭐에 집중해? 시의 마지막 노력에 집중해. 노력에 집중해. 심리적 노력, 행동적 노력. 노력에 집중해. 뭐 한대니? 태양을 안겠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태양을 안다 물결 쳐. 태양 따뜻함이잖아. 자, 그리고 뭐 하겠대? 꽃덤불에 안겨버리라. 이해 가니? 그거 행동적 노력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꽃덤불에 안겨버리라 그랬으니까. 태양을 안겠대. 꽃덤불에 안겨보겠대. 이거 행동적 노력이죠. 그럼 여기다 적었네. 그럼 거기다 적어. 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니? 극복, 의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선지에서 물어보겠죠. 광복 의지니? 네. 독립 의지니? 네. 이해 갑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때 거기 앞에 꽃덤불이라고 보여? 얘 동그라미 쳐봐. 우선 요 얘기할 건 아닌데 칠판 봐. 어둡다로 시작해서 밝다로 마무리되죠? 아침 태양 그대로 나왔잖아. 그치? 그 다음에 꽃 보이지? 생명력 그대로 나오잖아. 이런 게 다 의지라고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제목이 뭐야? 꽃덤불이지. 시의 마지막에 뭐야? 꽃덤불 또 나왔지. 그럼 내가 질문 던질게. 제목과 관련된 것이 시의 마지막에 빡 찍히잖아? 그럼 이런 걸 시상을 집약시키는 거니? 라고 물을 수 있어. 그럼 시상 집약 많이 틀리니? 맞는 거야. 제목과 관련된 것이 마지막에 딱 찍히면 무조건 시상 집약입니다. 알겠죠? 거기 우리가 꽃덤불에다가 적어. 시상 집약.
자, 밑에다가 제목과 연관성.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정리할게. 자, 보세요. 시를 읽을 때,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알면 좋죠. 시를 읽을 때 상황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니, 그 다음 마지막 노력에 집중.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이 방식으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시 한번 볼게요. 나시. 자, 나시 보시면, 자, 전봉군의 사랑입니다. 자, 사랑, love. 자, 그럼 부조리한 시대 현실 아니죠? 대상의 부재미 결핍 아니죠? 이거 성찰이에요, 무조건. 선생님, 이거 이별 아니에요? 이별로 보기 위해서는 화자가 뭐 해야 돼? 고뇌하고 내적 갈등을 겪는 게 나와줘야 돼, 무조건. 이해 갑니까? 슬프고 외롭고 공허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볼게요. 가볍게 볼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성찰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만 볼게요. 자, 사랑 동그라미 잡으시고. 뭐 제목이 사랑인데 뭐. 자, 2연 갑니다. 뿌리를 썩긴 흙, 세모 잡아. 그렇죠? 긍정, 부정. 자, 부정이죠? 그 다음 년 넘어갈게요. 아무리 모진 비바람, 나왔다. 자, 비바람 세모 잡고요. 어둠 나왔지. 차갑다, 어둡다 이미지 보이죠? 이런 어둠이어도, 더 어두운 밤에도 뭐한대? 지키는 일이다. 낭만적이구만. 그치?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데요. 자, 오른쪽 넘어갈게요. 그 햇살을 뚫고. 자, 마침내 새 과일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무슨? Love is.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야. 사랑한다는 것은.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그냥 성찰 깨달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는 극복 의지고요. 나는 사랑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바람직한 삶의 자세. 그대로 일치하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 자, 이제 다 수필 한번 볼게요. 자, 앞부분에 가볍게 읽는 거예요. 가볍게. 자, 제목이 보리예요. 자,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자, 앞으로 문학에서 보리가 나오잖아. 문학에서 보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딱 세 가지 정도가 머릿속에 있으면 편해요. 첫 번째, 이 녀석은 무조건 봄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녀석은 무조건 푸른색이라고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푸른색은 늘 뭘 나타내는 거야? 희망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희망 이꼴 생명력, 생명력 이꼴 극복이지. 얘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자, 보리는 푸른색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늘 생명력을 나타내요. 생명력 똑같은 말, 희망. 똑같은 말, 극복의지. 자, 이렇게 우선 적어놓고 갈게요. 그래서 해설 강의니까 선생님이 관련된 것만 체크하고 갑니다. 자, 다 그 첫 번째 줄에 차가운 땅, 세모. 차갑다 이미지 나오죠. 각 작품 앞부분에 다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가 나왔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의 두 번째 줄. 자, 논둑 위에, 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논둑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 빛을 잃어버리고, 푸른빛 X.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뭐 하라고? 천천히 잘 읽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주제가 나와. 그치? 교훈성 갈게요.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춥고 세모, 어두운 세모, 겨울 세모. 그렇지. 즉 부정적인 상황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시련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억압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다 같은 말. 알겠습니까? 어느덧 남양 언덕 위에 누렇던 잔디가 파란, 자, VP 한번 잡으시고, 속잎을 날리고, 자, 파란색은 늘 희망으로 간다 그랬어. 그지? 희망 생명력으로 가는 거야. 파란 속잎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자, 자, 보리는 논과 밭과 산등성이까지. 자, 보리를 너라고 얘기했다? 그럼 굳이 물어본다면 이거 표현법 뭐야? 그렇지, 무조건 의인이야. 사람이 아닌 것을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 무조건 의인법이야.
사람이 아닌 것의 2인칭 대명사. 그러면 의인법. 가끔 물어봅니다.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서 온누리를 덮는다. 자, 밑에 줄. 봄의 춤이 벌어진다. 여기서부터 가로 묶어. 어디까지? 흘러넘치다까지 가로 닫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샛말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가로 닫아. 딱 보이니? 봄 나오고 생명력 나온 거 보여? 그렇지? 그러니까 보리를 통해서 어떤 뭐 따뜻함이잖아요. 그렇죠? 따뜻함, 그 다음에 생명력, 이걸 느끼는구나. 이것만 잡고 가시면 돼. 무조건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마시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제 못 찾아. 그러니까 요 흐름만 잡아주시면 돼. 긍정이냐 부정이냐. 자, 그럼 넘겨. 자, 1번부터 볼게요. 가다에 자 공통점으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이거 지울게. 이런 문제는 종합 문제죠. 그래서 다 읽고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 작품 하나 읽고 그냥 아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그 작품 어차피 EBS 연계가 되니까 하나 작품 읽고 그 다음에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쌤이 쭉 돌아다녔거든. 쭉 돌아다녔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설명이거나 톰이 아니지. 공통점, 표현상의 특징. 자, 문두에, 자, 이렇게 나와. 설명, 공통점, 표현상의 특징. 문두에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이 선지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했니? 요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앞부분에는 개념어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반드시 쌤이 끊어읽으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눈으로 내적으로 끊으면 안 되는 거야. 펜으로 끊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게 되게 중요해. 펜으로 무조건 끊어야 돼. 왜? 그럼 언제 끊어? 뭐뭐 따라. 뭐뭐로써. 그쵸? 뭐뭐 활용하여. 이런 단어들이 나죠. 뭐뭐 통해. 무조건 끊어야 돼. 자, 끊어봐. 자, 공간의 대조를 통해서 끊어. 통해 뒤에서 끊든. 자, 색채어를 통해 뒤에서 끊어.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뒤에서 끊어.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뒤에서 끊어. 실험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 사용하여 끊어. 그렇지, 이렇게 끊어야지. 앞에 다 뭐야? 개념어 표현법이잖아. 여기까지 이해가니? 앞에는 다 개념어라고, 다 표현법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 자,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온다 그랬어. 자, 첫 번째는 효과 의도. 여기는 있나? 잠깐만요. 여기 없네. 자, 여기는 효과 의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역서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게 효과 의도야. 이해갑니까? 만약에 즉 색채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게 효과 의도. 자,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효과 의도. 시적 호용을 사용하여서 바로 운율성을 주고 있다. 이런 게 효과 의도. 이해갑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얘가 중요한 거야. 내용적 선지가 아주 중요하다. 내용적 선지.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내용적 선지, 요 둘을 가려낼 줄 아셔야 돼. 가려내시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이 시를 읽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뭐 상황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반응들을 살펴가겠지. 맞아. 그래서 보통 앞부분에는 사실 뭐가 많이 나와? 이게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뒤에 반응들이 이렇게 물결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 잡아? 마지막에 태도에서 노력을 기준으로 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만 판단하면 된다고, 실은. 여기까지 이해가니? 요렇게만 판단하시라고. 그럼 판단을 쭉 했어. 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거 아니야. 1번 문제가 보통 요런 문제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가면서 표현법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철저하게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는 건 내용 해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부터 봐야 돼? 얘부터 봐야지. 얘부터 먼저 봐줘야지. 내용을 먼저. 얘를 선으로 잡으세요. 됐지? 자, 먼저 얘부터 먼저 보는 거야. 자, 사고 과정 첫 번째 무조건 끊기. 자, 두 번째 바로 내용 선지를 먼저 잡고 얘를 선으로 잡아. 선으로 잡고 나서 자, 그다음 뭐예요? 오답 지우기.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 얘가 1번 사고 과정이야. 그 다음에 오답을 지워.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들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2번. 그리고 정답 고르는 거야. 얘부터 보는 거 아니야. 얘부터 보면 시간 굉장히 많이 흘러가. 역설법으로 역설법 다 찾아야 되잖아. 그럴 시간 없어. 철저하게 어때요? 좁혀나가야 돼. 좁혀나가야 돼. 여러분들 우리 저기 만약에 여럿이서 소개팅을 한다. 미팅이 있구나. 여럿이서 미팅을 해. 4대4 나왔어. 근데 모두 다 내 마음에 들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뭐 할 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폭탄 제거부터 시작해야지. 이해 갑니까? 보고 얘는 그래도 아니야. 그럼 제일 먼저 아닌 사람 먼저 날려야 된다고. 나한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날려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 자, 다시 갑니다. 정리할게. 이런 문제는 형식이 개념어, 통해, 그리고 뒤에 내용이 나와. 이럴 때 이거의 흐름은 효과 의도냐, 내용이냐로 구분돼 있어. 이럴 때 우리는 해석을 보니까 내용 선지를 먼저 보시는 거야. 먼저 보셔서 오답을 지워. 그리고 나서 남은 거 가지고 얘를 그때 비로소 보는 겁니다. 앞에 거부터 찾으시면 안 돼. 알겠지? 시간 오래 걸리니까. 자, 그럼 볼게. 가자.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는 다 내용 선지예요. 오른쪽에. 다 내용 선지야. 아닌 거부터. 즉 왼쪽에 공간대조, 색채어, 역설, 자연물 소재, 실용물. 이거 보지 말라고. 이거 보지 말고. 자, 오른쪽부터 간다. 자, 먼저 2번부터 날려야지. 여기 새롭게 나타난 가치 얘기가 아니잖아. 맞아요? 새롭게 나타난 이 얘기가 없어. 자, 날려. 자, 그럼 몇 번 날려야 될까? 4번 날리셔야 돼. 타협이란 말이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기억해. 타협은 무조건 부정이야. 자, 문학에서 타협은 무조건 부정이야. 자, 타협이랑 같은 말이 많이 졸리구나. 자, 보세요. 부정적 현실에서의 부정태도. 부조리 현실. 부정태도가 바로 뭐가 있냐면, 자, 이 부조리한 시대 현실의 수능, 타협, 안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타협은 늘 부정. 알겠지? 현실과 타협하는 건 늘 부정입니다. 늘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알아가면 돼. 그러니까 4번 날려줘야 돼. 자, 그럼 나머지 거 같은 거 한번 볼게. 자, 갑니다. 가장 적절한 거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볼게요. 1번. 이상과 현실의 괴리. 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건 뭘 묻는 거야?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거지. 맞아? 부정적 상황이죠? 자, 그리고 괴리. 괴리에다 밑줄 치고, 거기다 적어. 화자가 괴로워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 괴리는 차이점으로 괴로워한다 그랬어. 그지? 자, 괴리. 우선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야. 근데 화자가 괴로워해야 한답니다. 뭐 날라가? 나 날라가. 나에는 화자가 괴로워하는 거 없지? 그렇지? 날라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 가는 맞아요. 근데 나에 있어 없어? 없지? 얘들아, 자, 질문 던질게.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나오기 위해서는 화자가 처한 현실이 긍정이어야 돼, 부정이어야 돼? 그렇지, 부정이어야 돼. 부정이어야만이 지향하고 열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 날아가죠? 그쵸? 날아가는 거야. 나는 이별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지? 우선 날아가는 거야. 자, 꼭 5번 보세요.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 상황. 요거 세모. 기대는 긍정이지. 이 긍정이 실현되기 이전 상황이니까 요 선지는 뭘 묻는 거야? 부정적 상황이니 그걸 묻는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런데 요거 남았네. 앞에 봐. 시련과 고난을 드러낸 표현. 그럼 세 가지만 보면 되잖아.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표현이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살펴보면 돼. 어디에? 작품의 앞부분에. 그쵸? 그럼 보세요. 가시봐. 앞에 삼각형들 있니? 있지. 나시봐. 삼각형 있니? 자, 그 다음에 다 봐. 삼각형 있니? 전화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 자, 2번 볼게요. 자, 2번 의외로 1번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2번 문제에서. 1번을 많이 한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권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이런 거 많아.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럼 우선 제껴야 되잖아. 근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찍어요. 진짜 신기해. 모르니까 찍는 거예요. 안 돼. 자, 권태롭게 밑줄 쳐. 많이 나옵니다. 자, 저거 쉽게 하지. 지루하고 똑같은 일상, 이런 걸 권태라고 합니다. 지루하고 똑같은 일상, 권태. 지루하고 똑같은 일상.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디귿 한번 볼까요? 디귿 보니까 겨울밤달 날씨도 차거니. 자, 긍정한 상황이야, 부정 상황이야? 부정 상황이면 당연히 뭐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선생님이 늘 말씀드렸지. 그지? 상황과 그 다음에 정서의 뭐니? 유기적인 보편성. 이해가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3번 문제 별표. 3번 문제 별표 쳐. 자, 얘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3번 문제가 왜 별표냐면 이거 3점짜리 문제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3점, 보기 보니까 이걸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데,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이에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 텍스트. 얘가 떠올랐다면 여러분들 잘하신 거야. 자, 얘가 보기예요. 자, 얘를 바탕으로 해서 얘를 감상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 보기가 뭐야? 이게 바로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보기는 구체적일까 추상적일까? 보기는 굉장히 일반적 진술이에요. 추상적 진술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범주가 훨씬 더 큰 진술이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랑 얘기하잖아. 그럼 여기 뭐야? 꽃다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니? 훨씬 더 얘는 일반적 진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는 뭐예요? 구체적 진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죠. 문학은 구체적인 거라고. 시는 구체적이라고. 구체적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치? 제가 훨씬 더 큰 개념이야. 자,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얘를 감상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줘야 돼? 선지가 앞부분에 무조건 텍스트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흐름 잘 봐야 돼. 얘를 바탕으로 얘를 감상하라 그랬어. 그럼 얘는 이거니? 라고 얘기해줘야죠. 그래서 요 텍스트에서는 자, 일치성을 보는 거예요. 시는 웬만하면 맞는데 소설에서는 가끔 일치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치 문제에서. 자, 그러면 뒤에 뭐 나와요? 보기 나와줘야죠. 그럼 보기는 여러분들 연관성만 보시는 거예요. 이 연관성 소설에서는 단어 하나도 해당이 되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소설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자, 같이 해볼게. 봐봐. 자, 보기 봐봐. 자, 보기.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자, 인간의 삶. 자, 요거 밑줄 한번 쳐볼래?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밑줄 쳐. 다양한 가치 밑줄 쳐. 그럼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삶의 가치. 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가치지향성으로 읽으라 그랬지. 교훈성으로. 됐지? 그러면 인간의 삶의 다양한 가치. 그럼 밑에 1, 2, 3, 4, 5 봐봐. 우선 통에 다 끊어봐. 통에 다 끊어. 전부 다 끊어, 통에.
통에 다 끊었어? 앞에가 뭐라고요? 텍스트. 됐죠? 그럼 뒤에가 뭘까요? 자, 뒤에가 바로 뭐가 나와야 돼? 인간의 삶의 다양한 가치인지 그 연관성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자, 1번에는 자, 인내심. 요거 물결 쳐봐. 자, 2번에는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 물결 쳐. 자, 3번에 생명력 물결 쳐. 자, 4번에 겸손한 물결 쳐. 자, 5번에 포용과 배려 물결 쳐. 다 인간 삶의 가치죠. 가치라는 건 지향이야, 무조건.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짚한 봐. 얘가 첫 번째야 되고 이게 두 번째야, 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둘 사이에 뭐니? 대응성을 잡는 거야, 문학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비문학에서는 보통 인과로 잡거든요. 근데 문학에서는 대응성이야. 이게 3번. 그러니까 대응성이니까 몇 번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번의 사고 과정을 무조건 거치란 얘기야. 그래서 몇 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그래서 즉 3점짜리 문제는 세 번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답이 나오면 그냥 땡큐죠. 여기서 나오거나. 옛날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3점짜리야. 그럼 봐봐. 자, 4번 보세요. 4번 봐봐. 자, 봄의 춤. 봄의 춤이 보이지? 봄의 춤 동그라미 쳐. 내가 어떻게 보라고? 어떻게 보라고? 대응성으로 보라고. 춤추면 겸손한 거니? 정답 4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잘 봐가지고 내가 야, 진짜 축하한다. 시험 정말 잘 봤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겸손한다고 막 갑자기 막 춤춰 막 이렇게. 이런 겸손한 거야? 아니잖아. 이해 가요? 이렇게 대응성으로 푸는 거다. 나머지 한번 볼까? 자, 추위를 견디는, 자, 차가운 땅 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그래서 여기까지 텍스트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쪽에? 극복의지, 인내심이잖아요. 2번 보세요. 솟아오르는, 그러면 의지와 진취적 자세. 자, 그리고 3번에, 자,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력. 그 다음 5번에 갈게요. 5번에.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줘요. 포용과 배려. 대응성 보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4번.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야. 요거 중요해. 아주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자, 잠깐 쉴게요.